자, 그럼 이제 이제부터는 어떻게 공실 없이 만실로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차별화를 가져갈 수가 있는지 하나씩 자세히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 제가 이런 차별화 전략이 굉장히 많아서 네. 사실 어디서부터 설명드릴지 좀 애매하긴 한데 다 해주세요. 그 가장 포인트는 사실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가장 큰 포인트 맥락은 네. 제가 이 고시텔에 이 고시원에 들어갔을 때 저라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 사용자 입장에서 우리는 보통 열심히 뭐 음식점이나 어디 가서 밥을 먹거나 뭐 소비자 입장으로 갔을 때는 비판을 하지만 네. 반대로 제가 이제 팔리는 입장으로 바로 바뀌면 그 내가 소비자였을 때의 생각을 바로 까먹기 마련인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오실 때 무엇을 더 원하는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제가 고시원에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네. 저는 이런 게 싫었고 제 와이프도 고시원을 사실 살아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싫었던 그 경험과 저희 주변에 있는 그런 수요를 파악을 해서 해결해 주는 그리고 남들이 못하는 그런 걸 해결해 주는 게 가장 일단 우선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뭔가 투자를 하고 내가 이제 운영을 처음 해보면은 투자를 하고 내가 내 돈을 들였을 때 네. 이걸 과연 회수를 할까 언제 회수할까 이렇게 되게 조바심이 나면 되게 투자하는 비용들이 되게 조바심 내서 더 적게 투자를 하게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눈에 성이 안 차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투자를 할 때는 하려면 정확하게 확실히 해야 되는 그런 임팩트가 중요한데, 그런 임팩트를 사실 못 잡는 데가 다른 주변에도 사실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를 이런 저희에 오시는 입주자분들이나 소비자분들한테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리모델링 비용을 거의 2억 6천 들였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죠. 건물은 10억 주고 사는데 거기다 2억 6천을 또 투자를 했으니,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 여기다 2억 6천까지 또 투자를 해야 돼? 라고 해서 소극적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뭐 에서 한 2천, 3천, 5천 투자하면 티도 안 나잖아요. 네. 그러면 사용자가 만족도 별로 안 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무모하게 너무 많이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내 투자한 돈이 고객들이 충분한 그 가치를, 사용 가치를 느끼는지, 또 사용자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주는지 이를 이제 찾아서 그 적정 그 투자 금액을 이제 설정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무조건 이제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네. 적정한 선에서 잘 찾아야겠죠. 자, 그러면 이 만실 채운 이 차별화 전략, 네.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좀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일단 포인트는 전체 컨셉을 잡을 때는 그 두 가지 컨셉을 저는 중요시 여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반대로 내가 입시를 했을 때 어떤 거를 이제 포인트를 줘야 될까가 우선 가장 첫 번째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고시텔이라는, 고시원이라는 그 개념이 쾌쾌하고 되게 지저분하고 그리고 좀 안 좋은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뭐 서울에 보면은 이제 프리미엄 고시원이라는 네. 그런 데를 좀 사실 좀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처음 들어갈 때 딱 겉에만 보더라도 뭔가 밝은 이미지. 그래서 저희는 이 건물 자체를 원래는 약간 그 낡은 황토색 이미지로 됐었는데 거기를 이제 페인트를 전체적으로 아이보리색으로 칠해서 이미지를 좀 바꿨고요. 네. 그다음에 들어갈 때 입구에 미니 화단을 좀 냅둬서 들어가는 자체만으로도 이제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딱 보면은 거기 화단이 너무 이쁘게 돼 있고 화단에 이제 조명도 쏴주고 하면은 그거 하는 비용이 제 기억으로는 한 400, 500 정도 됐는데 네. 다 토탈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 비용인데 이미지를 확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우선은 첫 번째가 일단 이미지가 좋아야 되고. 이미지. 그럼 그 사용자층이 보통 몇 살부터 몇 살층이 많으세요? 보통은 한 20대 초반부터 네. 30대 중반까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뭐 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이렇게 섞여 있나 봐요? 원래는 그랬는데 제가 사실 이 수요층도 거의 이렇게 극한적으로 이제 몰았습니다. 몰았어요? 예. 수요층을 딱 우리 고시원은 공부하는 이미지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물론 뭐 직장인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 있긴 네. 있는데 이 실질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우리 고시원에 왔을 때 그래도 요 분위기에 정말 살기 편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그런 관리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원룸이든 고시원이든 타겟이 있잖아요. 근데 뭐 10대부터 60대까지 너무 넓게 잡으면 건물의 컨셉을 잡기도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대 학생으로 정해버리면 그 20대 학생들이 원하는 외관 디자인, 네. 또 내부 어떤 컨셉, 또 이런 것들을 컨셉화하기가 굉장히 수월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너무 넓게 이 포지션을 잡아버리면 누구는 만족하지만 또 누구는 이제 불만족할 네. 수 있고 해서 사용자층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래서 그 둔 층에 맞게 내외부 인테리어 컨셉을 정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요? 이제 그다음. 그래서 원래 저희에 들어오 계신 입주자분들을 최대한 보호하고 관리를 잘 하게끔 하기 위해서 네. 수요자층을 사실 한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대에서 한 30대 후반에 네. 주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그럼 다 면접으로 보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오시면은 굉장히 세세하게 물어보긴 합니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나이도 물어보고 주소랑 하는 일이 그다음에 뭔지. 하는 일이랑 왜냐면은 사실 그 저희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돈을 최대한 벌기 위해서는 오시고 싶은 사람 누구나 받으면 물론 당연히 돈은 됩니다. 네. 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관리가 안 되고 기존에 계신 분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기 그쵸. 때문에 그런 걸 최대한 이제 수요층을 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거 위주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차별화 저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고시원이라는 곳은 그 좁은 공간에 여러분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분이 불편하게 한다면 같이 네. 이제 피해를 보게 되니까 그런 전략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요? 그리고 처음에 그런 분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저희 고시원에 왔을 때 굉장히 밝은 이미지가 밝은 있고 이미지로. 딱 저희 건물은 1층에 딱 들어가면은 네. 분위기가 밝고 또 더군다나 이제 처음 보통 고시원 들어가면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네. 딱 문이 닫혀 있고 네. 칙칙하고 칙칙하고 답답하고. 이제 총무가 이제 앉아 있고 뭐 그런 개념인데 그런 거 문을 아예 다 개방을 시켰습니다. 그래요. 개방을 시켜서 안 그래도 가뜩이나 고시원이 좁은 이미지인데 최대한 우리는 오픈으로 열려 있다라는 개념을 알려주고 거기 그 사무실 개념을 사무실도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방감을 줘서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밝고 건강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이미지를 좀 갖춰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차별화 전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실은 그 방 내부거든요. 내부요? 예, 방 내부가 얼만큼 깨끗하고 얼만큼 더 철저하게 되어 있는가. 사실 본질은 그 방 안에 있는 내부 시설들이 네. 제일 중요한데 방 안에 있는 것들을 사실 거의 전부 다 뜯어 고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방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안에 뭐 도배라든지 밑에 장판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기본이고 네.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그 전체 뜯어서 뭐 블랙톤으로 갖추고 그리고 특히나 세련되게 만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거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성분들이 좋아하시게끔 원형 거울로 좀 이쁘게 해놔서 딱 들어가는 순간 뭔가 이게 고시원이 아니라 비슷해. 약간은 좀 호텔 같은 느낌이 호텔. 들게끔 하는 개념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뭐 에어컨도 네. 사실 좀 저는 이 돈 많이 투자해서 좀 약간 부담이 있었지만 에어컨 자체를 뜯어내고 네. 에어컨도 새로 설치하고 네. 그리고 또 저희는 포인트가 그 침대 같은 경우 제가 알아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고시원 제가 생활할 때 침대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알아보니까 뭐 고시원 전용 침대가 막 7만 원, 8만 원 이런데 어떤 부분이 불편했어요? 그 당시에? 그때 자는데 정말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싸구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정말 뭐 적자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익을 좀 덜 번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침대만큼은 좋은 걸로 해주자 해서 네. 일반 가정에 파는 슈퍼 싱글 침대를 이제 네. 놔줬고요. 물론 그게 뭐 엄청나게 막 브랜드는 아니고 네. 나름 이제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의 이제 구입을 했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뭐 당연히 이제 뭐 그 침대랑 이제 책상 그다음에 뭐 시스템 행거 이런 것들을 좀 달아줘서 물론 돈이 좀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가구를 이제 한 군데서 하면은 그만큼 내고도 가능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좀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고시원이라는 그 어감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생각하면 뭐 지저분하고 좁고 어둡고 냄새나고 네. 보안 안 좋고 다 네. 부정적인 이미지인데 왔는데 이거 완전히 거의 뭐 호텔급이야. 네. 내부가 이러면은 고시원은 보통 이제 한 달씩 계산하기 때문에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다른 곳에 또 이동을 하죠. 맞습니다. 예. 뭐 짐도 별로 없고 뭐 보증금 낸 것도 없으니까 살다가 다음 달에 더 좋은 데 있으면 바로 이동하는데 이렇게 이제 잘 갖춰져 있으면 한 번 들어오신 분들이 거의 나가지 않을 테고 네. 또 옆에 고시원이나 원룸에 살던 분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으면 또 일로 들어오려고 하고 네. 그래서 지금 대기자가 막 50명씩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정말
그 식당에 맛집에서 줄 서서 대기하는 건 들었어도 이런 고시원에서 대기자가 50명씩 있다는 건 처음 들어봅니다. 네. 또 어떤 것들을 또 했네? 사실 그리고 저희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디테일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요.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네. 저희 침대에 누워오면은 침대 자체에 이제 콘센트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콘센트가요? 네. 예, 침대 옆에. 보통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그렇죠. 물론 보면 안 좋지만 스마트폰이 바로 옆에 있어서 충전해서 하게끔 할 수 있다고 한다든가 네. 그런 거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사람들이 원하는 걸 뭔지 하는 거를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이런 걸 만족시켜주자 해서 여러 가구점을 다 뒤져서 네. 이런 게 만족될 수 있는지를 다 짜봐서 엄격한 그런 디테일을 강조해서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방 등도 이제 LED 등으로 달고 LED요. 그다음에 그 리모델링 할 때 그렇게 비용도 많이 안 드는데 저희는 조명 등이 아예 따로 이렇게 있는데요. 조명 등이 리모델링 할 때 방 하나당 3만 원이면 조명 등을 달 수 있다고 해서 그것도 어찌 보면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포인트여서 그런 것들 좀 위주로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좀 특이한 게 사실 있습니다. 보통 고시원이라고 하면은 서울에는 라면이라든지 뭐 네. 밥이라든지 쌀, 김치 이런 거 제공을 하는데 네. 저희는 제공을 안 합니다. 안 해요? 제공을 이제 그래요? 안 하는데 대신에 어떤 걸 하냐면 도시락 업체랑 연계를 해서 네. 그 도시락 업체가 정말 조미료 하나도 안 쓰는 순수 집밥을 하는 도시락 업체랑 연계를 해서 네. 그 업체랑 우리 고시원에 들어오면 네. 그 도시락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이제 할인을 해드리고 할인은요? 배달도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래요. 그게 왜 그걸 생각을 했냐면 보통 이제 저희 오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이고 특히나 부모님들이 내 자식을 이제 그 여기 공부하라고 여기 들어가라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 그런 밥이라든지 김치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게 영양가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이 특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또 더군다나 그 매번 세 끼를 그걸로 먹을 수도 없고 세 끼를 또 나가서 사 먹기도 애매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게 점심 혹은 저녁은 도시락을 신청을 하면 그 업체랑 연결해서 우리는 좀 저렴하게 네. 그리고 방까지 배달시켜주는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또 은근히 어머님들,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야, 네. 굉장히 신선한데요. 네. 그러면 실례지만 보통 이제 거기 있는 20, 30대들이 학생은 좀 매번 사 먹기는 부담스러운 금액일 텐데 할인된 금액이 대체 얼마에서 얼마 정도예요? 도시락 할인된 금액이 한 5,500원에서 6,500원 정도. 그 정도. 이게 사실 이 말로만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실제로 보시면 거의 퀄리티가 만원 퀄리티 그래요? 정도 돼요. 이게 왜냐면 거의 그게 그 안에 뭐 갈비라든지 뭐 비싼 생선이라든지 네. 그리고 가끔씩 특식으로 뭐 전복도 나올 때도 있고요. 그래요? 물론 좋네요. 소량이지만 근데 네. 그렇게 해서 그 영양가를 듬뿍 담은 정말 집밥이라는 그런 개념의 이런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도시락 업체하고 딜을 보는 거죠. 네. 우리 여기 고시원에 입시생이 한 40명 되는데 단독으로 계약을 맺자. 대신에 싸게 주라. 그래서 뭐 네. 7,000원짜리를 뭐 4,000원에, 뭐 5,000원에 네. 충분히 딜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용자들은 나는 또 이 입시생이 많기 때문에 이런 딜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거 이것도 이제 하나의 굉장히 큰 차별하네요. 네. 그죠? 이것 때문에 여기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물론 많아요. 그래서 그래. 이것 때문에도 특히나 그렇게 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오는 경우보다도 이제 은근히 또 요새는 그 20대 중반, 초반 있는 대학생들도 네. 독립하고 싶어 하는 이런 그 친구들이 맞죠. 많아서 네. 그럴 때는 또 부모님이 걱정해가지고 먼저 와서 같이 상담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설명을 드리면 거의 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결제하더라고요. 그거 예. 보고. 예.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는 집 떠나서 가장 걱정되는 게 애가 잘 먹고 사는지인데, 이 정도 음식이면 뭐 굿이네라고 생각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네. 계약을 하시게 되는 분도 있겠네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 네. 그리고 또, 또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 건물을 인수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총 건물이 4개 층으로 되어 있고 4개 층이요. 그 각각의 층에 공용 공간으로 네. 이제 세탁기 하나랑 정말 미니 가스레인지 딱 이렇게만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여기서 주방이면 주방, 네. 세탁실이면 세탁실 딱 깔끔하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거를 2개를 동시에 하기에는 공간이 좁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민을 한 결과 네. 그러면 차라리 홀수층은
주방으로 하고 짝수층은 세탁실로 세탁실. 해야지 라고 마음 먹고, 그리고 세탁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남자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는데 여자분들은 내가 세탁실을 들어가서 세탁을 하는데 남자분들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불편하죠. 불편하고 그렇죠. 사실 싫거든요. 그러면 더군다나 아무리 안 들어온다 치더라도 음. 내가 빠는 그 세탁기에 남자가 세탁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찝찝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예 그걸 사실 분리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층별로 남자 나눠 여자를 아니, 네. 그 세탁실 분리한 거예요? 세탁실도 분리되어 있고 층별로 남자층, 여자층도 분리되어 있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1층은 남녀 공용이고 이제 2층은 남자층, 3층, 4층이 여자층입니다. 여자친구. 예. 그렇게 해서 각각의 층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런 보안이라든지 그쵸. 요새 또 좀 불미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쵸. 그런 것도 방지도 되고 좋네요. 굉장히 좀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고시원이라는 게 남녀가 같이 있는 이제 공간인데 이런 이제 세탁실이 필요해요. 방마다 있지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세탁할 때 또 다른 이성이 들어오는 것도 여성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공간에 막 같이 이것저것 섞여서 세탁기를 쓰는 것도 불편한데 그래서 이제 여성 공간, 여성 세탁실, 또 여성 공용 치사실을 네. 이제 만들어 놓고 층별로 이렇게 이제 하셨다는 거죠. 또 1층은 이제 남녀 공용이지만 2층은 남성 전용, 네. 또 3, 4층은 여성 전용. 예. 아예 이제 그 층도 분리를 해놓고. 네. 그래서 그렇군요. 물론 이제 원래 기존에는 공용 공간에 내가 뭐 주방이든 아니면 그 세탁실을 갈 때 층을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건 굉장히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데 네. 차라리 그 불편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그 저희는 주방하고 그 세탁실이 또 메리트가 있는 게 세탁실은 그래도 큰 이제 이불 빨래도 가능하게끔 하는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좀 놔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주방 같은 경우는 새로 싹 리모델링해서 고시원보다 좀 특이하게 저희는 지금 식기세척기까지 있습니다. 어이구 그래요? 식기세척기가 사실 이용을 안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임팩트거든요. 지금 여기는 고시원에 식기세척기까지 그러게요. 있어? 라고 하는 그 임팩트도 되고 그리고 거기 내에는 뭐 그 외에 무슨 에어프라이기라든지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뭐 프리미엄 고시원이면 생각할 수 있는 뭐 인덕션이라든지 아니면 기본 뭐 전자레인지는 당연한 거고 뭐 그런 것들을 주로 많이 이제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들어오신 입주자분들이 한 층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더라도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낫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이제 공용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다른 고시원에 없는 뭐 에어프라이기도 있고 또 식기세척기도 있고 또 그것도 이제 싸구려가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좀 있어 네, 보이는 걸 네.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으면 좀 호텔처럼 네. 사용자가 고시원에 산다고 하지만 정말 호텔에 살듯이 네. 깨끗한 오피스텔에 사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면 한 번 들어오면 정말 안 나갈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또 어떤 뭐 차별화가 또 있으신가요? 그리고 일단 저희는 좀 과감한 시도긴 한데 들어오신 분한테 흡연자는 기본적으로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저희 건물에 아니면 저희 고시원에 흡연은 안 됩니다 정도가 아니라 네. 아예 그 입주 들어오실 때 여러 가지 저희가 물어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나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여러 가지 물어보는데 혹시 흡연하시냐, 뭐 심지어 저희는 뭐 술도 드시냐 이런 것도 좀 물어보긴 하는데 흡연을 하는지 물어봐서 흡연을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네. 해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들어오고 싶습니다라고 하신 분들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는 약속을 받아서요. 네. 건물 내 안에는 당연한 거고 네. 건물 밖에 그 주변 반경 한 500m 정도까지는 담배를 안 피겠습니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아서 왜냐하면 이게 담배를 피게끔 이제 어느 정도 허용을 하게 되면은 네. 주로 저희 옆에 있는 다른 고시텔 건물 같은 경우는 1층에서 그 남자들이 담배를 피게 되는데 주변도 지저분해지고 예. 또 서서 이렇게 하는 게 또 보기도 좋지 않고. 네, 그럼 특히나 들어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원래 흡연자분도 사실 싫어하는데 비흡연자들은 들어가려는 순간 그 냄새 때문에 그럼요. 네. 사실 들어가기도 싫고 그럼요. 저는 사실 이게 물론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겠지만 기존에 계시는 분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게 가장 메인입니다. 저희는. 사실 이렇게 찾아보면 고시원에서 차별화하시는 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이걸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또 네. 관찰하고 해내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죠. 고시원을 5년, 10년 해도 이거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네. 또 경쟁력이 없어요. 네.
그래요. 또 이거 말고 뭐 차별화 포인트가 있나요? 또 차별 포인트는 이거는 제가 좀 많이 아이디어를 내서 한 건데 네. 관리의 중요 포인트인데 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뭐 무인화로 해서 안 가도 되게끔 한다, 총무를 안 써도 된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네.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총무는 두고 있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똑같은 말이라도 총무라고 명칭을 안 합니다. 제가 그래요? 일부러 실장님이라고 하게끔 실장님? 명칭을 주었고요. 네. 사람이 이 명칭하고 호칭에 따라서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또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저희는 이제 실장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실장님이 저희의 거기서 거주하고 계시고 근무하고 있고 그분이 이제 그 고시텔에 있음으로 해서 물론 저희는 이제 사무실에서 항상 상주하고 있진 않지만 네.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할 때 음. 되게 좀 밝게 그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말도 건네드리고 혹시 불편한 거 있는지 그래서 보통은 이제 누가 입주를 들어오게 되면은 그 이사도 같이 들어서 도와드리고 좋네요. 그렇다고 해서 젊은 분들은 말 건넬 때 한 2번 이상 건네면 이제 그것도 민폐니까 그렇죠. 불편하죠. 한 번, 2번 건네고 이제 서로 이제 좀 편한 사이가 되게끔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저희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원룸보다 오히려 더 이 외롭지 않고 해서 너무 좋다라는 그런 반응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저도 고시원 살 때 가장 힘든 게 외로움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제가 생각나는 곳이 이제 영등포시장역 부근에 아주 싼 고시원에 살았었는데 거기 이제 총무 하시는 분이 남성이었어요. 제가 그때도 40대 초반인데 그분도 저보다 약간 나이가 많으셨는데 그분은 굉장히 섬세하셨어요. 제가 그 얼굴이 피곤해 보이면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냐고 해서 힘내라고 하면서 바카스도 그분도 어려운데 바카스 이렇게 하나 본인이 먹던 거 드시고 또 제가 일요일 날 이렇게 비가 와서 일을 못 나갈 때는 우울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불러서 같이 우리 삼겹살이나 먹을까요? 그래서 본인이 먹던 거 많지는 않지만 반씩 나눠 먹고 그래서 또 일을 나갈 때는 몸 조심하라고 네. 또 차 조심하라고 부모님처럼 그 뒤에서 들려오는 그 따뜻한 한마디가 그날 하루 살아가는 힘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가 좀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해서 다른 데도 옮길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 네. 총무님의 그 따뜻한 마음 때문에 거기서 꽤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시원을 이제 총무를 두시는 분들은 그 총무님의 그런 운영 또 인간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저희는 밝게 운영하시는 분을 실장님으로 둬서 운영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어디 살면은 관리인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주는 그런 안정감이 굉장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거기에 아무도 없는 거랑 있는 거랑은 또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군다나 총무라고 부르는 것보다도 실장님이라 부르니까 거기 저희 계신 입주자분들도 실장님이라고 부르시고 약간의 총무라고 하면 사실은 약간의 좀 무시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실장님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 존중하게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또 다른 차별화 전략도 있으신가요? 생각나는 거 다 풀어주십시오. 네. 이건 어찌 보면 그렇게 차별화 전략보다도 네. 이거는 제가 운영할 때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지만 먼저? 그 저희 주변에 있는 고시텔은 대부분 이제 간판이 되게 화려합니다. 뭐 간판 어느 무슨 고시텔 뭐 저희 오면은 뭐 고시텔에 뭐 가스비랑 전기는 뭐 무료다 뭐 포함되어 있다 와이파이는 뭐다 막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은 일반적으로 특히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사실은 당연한 거거든요. 다 하고 있는 것들이죠.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차별화 전략이 아니고 남들 다 하는 거를 거기다가 굉장한 그 어필 포인트로 막 써놓고 계시는데 저희는 그런 걸 아예 안 했습니다. 아예 그래요? 안 하고 네. 그냥 거기 저희 앞에 문에 그냥 깔끔하게 저희 홈페이지랑 인스타 주소 넣고 메인에다가 저희 이제 상호명 넣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지나가면 여기 뭐 하는 데지?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심플하게 딱 이제 해놓고 어차피 지나가다가 아니면 인터넷 보고 어차피 실질적인 마케팅은 다 인터넷으로 해주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굳이 막 남들 다 하는 거를 쓰지 않고 저희는 그 홈페이지에나 이렇게 어필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뭐 와이파이나 관리 비용이 포함된다 이런 것들은 일부러 어필도 하지 않고 당연히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자신이 있으니까 중요한 것만 심플하게 딱 강조해 주는 것을 좀 위주로 했었습니다. 너무 현란하게 하는 것보다 심플하게 좀 고급스럽게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전략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아까 그 하루에 1시간 뭐 내외로 이제 투자하신다고 했는데 시간 투자를 네. 그때는 어떤 일을 보통 하시나요? 주로 이제 청소를 많이 하고요. 청소. 네. 또 오면은 청소는 총무님도 하시지 않나요? 실장님? 총무님도 하고, 그러니까 실장님도 기본적으로 청소는 하는데 네. 실장님이 아무래도 남자이다 보니까 네.
약간은 이제 조금 섬세하지가 디테일한 게 좀 빠진 경우는 그런 것들 좀 위주로 하고 네. 근데 사실은 1시간이나 하지만 거의 그렇게 들을 그 시간이 사실 없고 네. 보통은 이제 청소를 이제 겹쳐서 이제 하거나 아니면은 뭐 퇴실하신 분들은 네. 어떻게 퇴실했는지 관리도 하고 네. 입실 들어오실 분들한테 뭐가 부족한지 방에 들어가서 체크도 하고 보통 이런 걸로 하는데 뭐 아예 안 나가는 날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이 만실 전략, 공실 없는 전략, 또 차별화 전략 이거 말고도 찾아보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시원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적어도 내가 고시원을 한 두세 군데 정도 가서 한 2주씩만 살아보면 네. 다 보여요. 그래서 내가 사연자 입장에서 뭐가 필요한지 또 이제 꼭 나만 위주로 하다 보면 좀 더 이렇게 객관성이 떨어지니까 또 사용자 얘기도 많이 들어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간다고 하면 이렇게 차별하고 또 공실 없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이거 외에도 그리고 또 있나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 말씀 못 드렸는데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오해하실 수가 있는 게 네. 제가 초반에 이제 자기소개를 했을 때는 제가 일본에서 주재원 근무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주재원 근무해서 일본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네. 운영을 하고 있을까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일본에서 이 원격으로 네. 그리고 와이프랑 실장님이 실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 거의 이제 자주 뭐 한 매일은 아니지만 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자주 소통을 해서 자주 회의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일본에서 원격으로 아내분과 실장님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